자, 이제 우리 퀀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자, 기술이 퀀텀 스마트, 그리고 이 어플 이름이 알페온입니다. 자, 기술은 윌리엄 넬슨 퀀텀 연구소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자, 유통은 알페온에서 맡고 있습니다. 자, 이 퀀텀을 얘기하자면은 양자죠, 양자. 예, 이 퀀텀을 또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물리학을 다 동원해도 아마 다 이렇게 알려드리기 힘들 정도로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부분이죠. 그래서 좀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또 기술 전문가에게 듣기로 하고, 저는 또 학자도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또 뭐 깊은 얘기를 드릴 수 없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또 우리 또한 그렇죠. 뭐 대처의학을 많이 하신 분들이나 또 이러한 또 자, 그래서 또 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그리고 저는 현대의학을 절대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부정하는 입장도 아니라는 점 미리 밝혀드립니다. 또한 우리 알페온은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님을 충분히 알려드리고요. 다만 나의 몸과 마음에 활력과 생기를 넣어서 보다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헬스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또 줌 교육을 했는데 같은 내용이 아마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예, 무한 반복 속에서 또 우리 사업의 비전을 하나하나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알페온. 영원한 부와 명성. 휴대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 어플 그러죠. 어플리케이션. 앱 하나 설치를 하면은 내 몸의 7000 코드, 즉 7000 주파수로 양자 분석해서 나의 몸을 케어한다. 즉 회복률을 제공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어플의 특성은 건강과 그리고 유료 콘텐츠죠. 이 어플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유료 콘텐츠로 수수료를 가지고 계속적인 인쇄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이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장면만 보시더라도 전 세계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이 시장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첫 장면부터 알 수가 있을 건데요. 전 세계를 담는다. 전 세계 최초 이 기술은 모방 불가의 기술입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우리 제품부터 먼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 핸드폰 앱입니다. 여기 지금 제 핸드폰에 여기 제 손 모양인데요. 자, 핸드폰에 이렇게 제가 이제 빨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게 앱입니다. 설치되어 있죠. 퀀텀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자, 요 어플 이렇게 설치하는데 제품 사용 설명이 먼저 조금 나오겠습니다. 간단하게 나오고 뒤에 또 좀 더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클릭하기 전 핸드폰에 담겨져 있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퀀텀 바이오 피드백. 자, 요 앱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요걸 또 클릭하게 되면은 자, 사용 방법의 첫 장면이 이렇게 나오네요. 고객 기록의 이름을 적으시고 성을 적으시고 생년월일을 적으시고 자, 사진 에너지 양자 분석으로 나의 모습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유 음성 스펙트럼 분석 그리고 나의 음성을 파동으로 자, 이렇게 분석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사진 에너지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포토 찍기라는 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자,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핸드폰의 카메라가 나를 향해서 비추고 있겠죠. 그럼 자, 사진을 찍으면은 여기에 나의 모습이 담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스캔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양자 분석으로 나의 모습을 파동으로 분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나의 음성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파동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노란색 바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요 노란색 바가 끝날 때까지
나의 목소리를 여기 우리 디바이스 안에 넣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음성이 있겠죠. 하나, 둘, 셋, 뭐 이런 음성이라든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표현을 만나서 행복한 삶 되세요. 이런 기타 등등. 자, 목소리가 들어가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나의 몸을 분석할 수 있는 자,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스캔 누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예, 오라, 신체 기관 시스템, 차크라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만 먼저 아시고 자, 퀀텀에 대해서 퀀텀 양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파동, 고유 주파수, 뭐 에너지 질서, 뭐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연속해서 나올 겁니다. 예. 자, 양자란 어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부분은 뭐 분자, 원자 이런 범위는 아니에요. 그야말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부분, 즉 빈 공간이 나올 때까지의 나누어 버리는 걸 양자라고 하죠. 자, 근데 우주의 모든 것들은 생명체든 비생명체든, 즉 죽어있든 살아있든, 그리고 고체든 기체든 뭐 액체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나누면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고유 진동수, 고유 주파수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의 육체, 나의 마음, 제가 지금 말하는 말, 나의 생각, 나의 정, 나의 영, 즉 이 모든 것들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부분, 즉 빈 공간까지 나누면은 파동이 존재하고 그 파동 속에서는 고유 주파수가 있다는 거고 고유 주파수에서는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즉 빈 공간 속의 에너지. 자, 근데 정상적인 에너지는 빈 공간의 질서를 유지한다 그래요. 에너지 속의 질서, 공간의 질서. 자,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크기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우주. 자, 우리 우주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근데 움직인다. 움직이는 것도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 그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 근데 어떤 누구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우주에다가 전기장치를 뭐 장착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대체 무슨 에너지로 이렇게 우주는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고 있을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 파동 에너지는 전 우주를 지금 현재 움직이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자, 이런 거죠. 우리 사람은 또 어떤가요? 뭐 아무런 기계적 동력 장치도 지금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또 행동을 하고 여기서 지금 말을 한다. 물론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지만 이 말하는 것 자체만 해도 아마 어마무지한 에너지가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자, 이런 질문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잖아. 물론 뭐 다들 점심 식사는 하셨겠죠? 그런데 도대체 음식 안에는 무엇이 있을 건데? 영양소가 물론 있겠죠. 그럼 영양소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쪼개고 나가 보다 보면은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은 땀으로, 소변으로, 뭐 대변으로, 기타 등등 다 빠져나가고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온 우주 모든 만물은 모두가 파동, 고유 주파수가 존재한다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감각은 신이 주신 감각은 뭐 배부름, 배고픔, 맛, 즐거움, 행복 등등 다 느끼고 난 뒤에는 내 몸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다 빠져나가더라. 그런데 즉 전자만 남아있더라. 예.
뭐 원자 뭐 이런 범위는 아니죠. 전자만, 에너지만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는 파동이라는 거죠. 이 파동에는 고유 주파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전자를 얻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고유 주파수를 얻기 위해서 내 몸에 정상적인 에너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 영양소를 섭취한다. 자, 이렇게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 우주는 지금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물론 인간들에 의해서 뭐 환경 파괴는 다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질서는 유지되고 있다. 만약에 우주에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은 이 우주란 존재할 수도 없고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돼버리겠죠. 근데 단 한 번도 이 우주는 흩어지지 않고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몸은 왜 질서가 파괴될까? 모든 것이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에 따라서, 보는 거에 따라서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냄새 맡는 것, 움직이는 뭐 여러 가지 행동들, 또 어떠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파동 에너지가,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질서가 무너진 여기에서 따른 뭐 어떠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 자, 이러한 증상들을 현대의학에서 붙여놓은 아마 병명들이 아니겠는가.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내 안에 파동 에너지 질서만 회복시켰는데 결과는 정말 신비롭고 놀랄만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예를 한 가지 들어서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중증 환자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드물게가 아니고 아주 많이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주위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렇게 회복된 이유가 뭘까? 과연 현대의학, 현대과학으로 딱 부러지게 증명이 가능할까요? 네. 그냥 자연이 가지고 있는, 즉 우주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 않는 그 에너지에 질서가 파괴되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내 몸을 맡겨보니까 흐트러져 있는 나의 에너지 질서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정상으로 잡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내 몸이 회복되더라. 이런 이유겠죠. 사실은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그야말로 우주도 움직여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인데 사실 내 몸 하나쯤이야 어떻게 보면은 씌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양자, 즉 파동. 자, 근데 양자는 이 에너지의 힘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아마 크고 놀라운 비밀일 것 같습니다. 아마. 에모토 마사루가 쓴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자, 이 책을 보게 되면은 물 한 잔을 들고 나의 생각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 분자 찰연기에 의해서 증명이 됐죠. 서로 작용을 하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를 품고 있을 때는 물의 결정체가 아주 영롱하고 아름다운 물의 결정체로 변했다는 것. 그리고 부정과 미움이 섞인 단어에서는 아주 보기 흉한 괴물 같은 그런 물의 결정체로 변하다는 것. 자, 이렇게 양자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자, 이게 증명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말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알페온 가족은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건가? 물론, 양자는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정신은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가 또한 정신을 지배한다는 거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모여있는 이 공간 안에서도 우리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좋은 생각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은 지금 이 공간 안에의 파동 에너지는 정말 좋은 파동으로 공간 안에 가득 찰 겁니다. 만약 나쁜 생각을 한다면은 물론 이 공간 안에는 나쁜 파동으로 가득 차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눈 뜨면 기뻐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기쁜 일이 없더라도 기뻐해야만 되는. 자, 기뻐한다는 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 생각, 기쁜 생각을 가지면은 이 공간 안에 다 기쁜 기운으로 가득 차겠죠. 그렇지만은 슬픈, 나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서서히 이 공간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찰 겁니다. 근데 혹시 가족이 슬프면은 같이 슬프지 않나요? 슬프죠. 가족이 슬픈데 내가 기쁘다. 그건 가족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알피온 가족들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기뻐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가족이 같이 기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기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알피온 전체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나 스스로 내가 지금 현재 기뻐해야만 되는 의무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온 기운이 기쁜 기운으로, 그래야 가족이 기쁘고 가족이 기뻐야 내가 기쁘다. 자,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좋은 파동 에너지로 가다 보면은 전 세계가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찰 겁니다. 지금 벌써 그 기쁜 마음이 저희까지 전달되네요. 자, 온 우주가 기쁜 마음으로 파동이 가득 차기를 희망하면서 이어져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검색에 주파수로 코로나 퇴치, 뭐 주파수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백신 아닌 전파로 코로나 퇴치, 고유 주파수를 찾아 진단과 치료. 자, 주파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고유 주파수로 모기 퇴치하듯 바이러스를 치료한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네. 자, 주파수, 공명. 자, 공명이란 공학적 용어로는 뭐 특정의 고유 진동수를 지닌 물체가 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경우에는 그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공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 공명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참 많았죠. 1850년도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그 앙제 다리의 그 붕괴 사고, 478명의 군인들이 그 다리를 건너가다가 226명의 군인들이 그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나 버렸죠. 그런데 아무리 분석을 해도 그 다리는 그 어떤 부실 공사의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왜 무너졌을까? 근데 이 공명에 의해서 양자 쪽에서 밝혀냈는 게 군인들의 그 질서의 기본은 행군이죠. 행군을 하면서 일제히 발을 맞추어 걷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고유 진동수가 공교롭게도 그 다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진동수와 맞아버렸다는 거죠. 네. 거기에서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그 다리가 파괴됐다. 자, 한 가지 예로 우리가 그 유튜브에 유리잔 공명현상, 공명실험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은 유리잔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를, 고유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지금 주파 측정기는 있죠? 찾아가지고 동일대의 주파수를 흘려보내 보니까 충격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유리잔이 파괴돼 버리는 그러한 실험들이 아주 지금은 흔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죠? 어떤 말강량이 유튜버 2명이서 주파 발생 장치가 없으니까 자기 목소리로 그 유리잔의 고유 진동수를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했는데 우연찮게 그 자기가 내는 목소리 파동으로 유리잔을 깨트려 버리는, 자, 그게 실험으로 보여드리고 뭐 유튜브에 보면 그런 영상들이 나와 있죠. 자, 이게 공명현상이라는 거죠. 1831년도 영국 맨체스터에서도 군인들이 행군하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란 참 힘들다 같아요. 과학적으로는 100만 분의 1의 아마 확률이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그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발을 맞추어 행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행군할 때 일어나는 고유 진동수가 하필이면 그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와 맞아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리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만약에 행군하지 않고 그냥 무질서하게 걸어갔다라면 공명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을겠죠. 그래서 그 프랑스 앙제 다리하고 영국의 맨체스터 그 현수교 그 다리를 건널 때는 군인들이 지금은 행군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무질서하게 걸어간다 그래요. 그 다리에 그 고유 진동수가 또 우연의 일치로 맞아버릴까봐. 자,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 앱의 성격이 어플의 성격이 퀀텀이죠. 그래서 퀀텀의 예를 좀 도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자, 그런데 요 로얄 레이몬드 라이버 박사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그 2011년 7월 5일 날 그 광진구에 강변역이죠. 거기 테크노마트, 강변 테크노마트 붕괴될 뻔한 사건, 건물 진동 사고가 있었는데 인터넷에 아마 서치해 보시면은 그 사고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엄청나게 흔들렸다는데 건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전혀 미동도 못 느꼈다. 사실상 그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건물에 귀신 붙지 않고서야, 그죠? 그런데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지금 현재까지도 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보수 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그 판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왜 그렇게 심하게 흔들렸을까?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12층, 13층인가? 거기에 그 피트니스 운동실이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23명의 여자분들이, 고작 23명의 여자분들이, 그 건물을 무너뜨릴 뻔했어요. 왜냐면은, 태보라는 운동이 있죠. 태권도, 복싱, 에어로빅을 뭐 합천, 뭐 1초에 2.7번 이상 발을 구르는 아주 발을 많이 굴러야 되는 그러한 운동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고유 진동수가 그 강변 테크노마트의 건물의 고유 진동수와 맞아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는데 대피하고 나니까 잠잠하더라. 자, 이게 양자학에서 밝혀내는 진실이라는 거죠. 39층짜리 대형 건물이 그렇게 고유 진동수에 따라서 심하게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로얄 레이몬드 라이버 박사 이분 또한 퀀텀 실험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죠. 자, 이분의 업적을 보시면은 1920년도에 고밀도 광학 현미경을 이분이 이제 만들어냈죠. 전자현미경, 뭐 광학 현미경,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현미경이 어떤 현미경이냐 하면은 살아있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에도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은 없다는 얘기죠. 이제 2020년도 기사를 보게 되면은 세계 최초로 그러한 현미경을 드디어 만들어냈다. 자, 한국 카이스트에서. 물론 만들어내면은 세계 최초는 맞습니다. 거기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이제 그 뒷기사는 아직 못 찾아봤는데, 자, 그게 나온다면은 아마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볼 수 있다면 죽이는 방법을 알겠죠.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바이러스는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부터 죽어 있는 바이러스를 보니까 죽이는 방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서 유사균을 넣어서 나의 면역을 길러내서 그 병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은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방법은 아직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자, 그런데 약 100년 전에 이러한 현미경을 만들어내 가지고 살아있는 암 바이러스를 생쥐 400마리에다가 그대로 옮겨 담아서 암을 유발시켜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를 파괴할 수 있는 주파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너지 주파 발생 장치를 같이 개발하게 되죠. 그렇게 해보니까 암이 그 앞 생쥐 400마리에 있던 암 바이러스가 사라져 버리더라는. 자, 이걸 실험을 통해서 얻어냈죠. 자, 그 후 1934년도에 그 캘리포니아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이죠. 그 미국 특별의료위원회가 지정을 했죠. 남부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말기암 환자 16명에 대한 임상 실험을 실제로 실시를 했다는 거죠. 그 결과 놀랍게도 그 16명이 100% 완치되기까지 걸려진 시간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후로 의학계에서는 마녀 사냥과 음모로 인해서 수차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권 있는 의사다. 예를 들자면은 그때 100년 전에, 그것도 물론 100년 전에 누군가가 암을 완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그 대상은 의사도 아니요. 뭐 뉴턴처럼 뭐 이러한 뭐 위대한 학자도 아니에요. 일개 발명가. 그분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일개 발명가가 의학 공부도 한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말기암 환자 16명을 다 완치시켰다. 자, 뭐 인정할 수가 없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마녀 사냥과 음모로 인해 가지고 참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자, 연구실에 기록되어 있던 보관하고 있던 그런 이제 보관을 맡아서 했던 그 님스 박사 그 연구에 같이 동참을 했겠죠. 그 연구소의 화재 사건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연구 실정을 뒷받침해준 버네티 연구실 또한 방하로 흔적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 로얄 라이프 박사 또한 71년도에 생을 마감할 당시에 병원에서 바둑과 알코올이 섞인 그러한 독극물에 의해서 비운의 죽음을 맞았다. 독극물이 검출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의사협회 회장을 지내온 물론 그 라이프 박사의 연구에 또 함께 했죠. 밀뱅크 존스 박사 또한 이 의문사를 당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실을, 이 성공 실화를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앞둔 하루 전날 또 의문에, 약물 중독으로 1944년도에 아마 밀베크 존스 박사가 의문의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발표 예정인 연구자료, 논문 뭐 이런 건 모조리 다 압수 폐기, 다 흔적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연구소는 원인 모를 화재에 다 불타고 라이프 박사의 세계적인 발명품 프리즘 현미경의 부품 약 6,000개 중에서 5,682조각이 도난을 당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한 광학 현미경이 아직도 나오지를 않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1971년도에 라이프 박사가 돌아가시고 많은 과학자들이 라이프 머신, 즉 주파 발생기를 재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성공을 이루게 되고, 1981년도 베리 린스에 의해서 라이프 박사의 업적이 책으로 출판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이분의 업적은 지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사의 선임 연구원이자 천재 그 물리학 박사, 수학 박사인 윌리엄 넬슨을 통해서 자, 이제 그 퀀텀 AA 및 퀀텀 A 플러스 그리고 스퀘어, 자, 이러한 제품들이 완성하게 되죠. 이것이 현재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는 주파 발생 장치의 전신으로서 가장 진보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자, 현재 우리 이제 알피온 앱 라이프 박사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최신 양자의학 이론을 결집, 최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개발해낸 첨단 기기, 그딴 테크놀로지의 산물이고 라이프 박사가 개발한 주파 발생 이론의 가장 진보된 양자 파동 의료기. 자, 근데 우리는 의료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자,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우리 핸드폰으로 그대로 당겨져서 전 세계인이 가장 편리하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앞전에 이제 윌리엄 넬슨 얘기, 자, 우리 알피온의 그 어떤 퀀텀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넬슨 퀀텀 연구소, 자, 윌리엄 넬슨, 자, 이분의 이제 그 어떤 생애나 그 연역을 좀 보시면은, 자, 요거는 PPT를 제가 그 텔레그램 단체톡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더 자세하게 참조하시고요. 잠깐 앞서도만 좀 볼게요. 출생 1950년도 미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살고 있죠. 헝가리 수도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이고 국제 강사이고 존경받는 작가이고 QXCI와 스큐어의 발명가이다. 전문 지식의 영역은 양자생물학, 에너지의학, 동종요법, 대체의학, 자연요법. 자, 넬슨 박사의 성과는 65년도에 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69년도에 전자 및 토폴로지의 트라이베트의 모양 이론 발표를 했고 나사 자이로 항법 시스템 아폴로 13호의 우주 비행사가 재입국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시스템을 다시 재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그러한 기술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한 시스템을 제공했는 분이기도 하고요. 아폴로 13호는 뭐 영화로도 방영됐죠. 그 아폴로 13호가 달 탐사를 위해서 지구를 떠났는데 벗어났는데 대기권으로 벗어나서 아마 분리되지 말아야 될 그 산소 탱크가 분리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조종사 세 분이죠. 그 조종사 세 분이 우주의 미아로 남아있죠. 돌아올 수 있는 확률 0%, 그 생존 확률 0%. 그러면 죽어도 시신도 못 돌아오고 우주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미아가 될 뻔했는데 그 자이로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태평양 바다로 불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한 분도 다치지 않고 다 생존해내는 뭐 5일, 4일 만에 구출이 이루어졌죠. 자, 그러한 업적이 있고요. 자,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핸드폰 어플 속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프로모션 달성하는 분들이 어저께 자, 이제 다 핸드폰 어플 속에 설치가 됐죠. 그리고 일부 몇 분들 조금 작업이 조금 늦어진 관계로 오늘 아마 요쯤 마치면은 다 나머지 분들은 프로모션 달성자들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좀 많이 이제 속 프로그램들이 조금 훼손돼 가지고 약간 그 지장을 받는 그런 핸드폰 분들은 이제 각자가 아시죠? 새롭게 이제 그 설치할 수 있는 폰으로 교체해서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자, 이제 이 어플이 나오면은, 그리고 안 그래도 기술 개발자하고 약간 얘기 중에, 자, 이 앱이 탄생되면은 어플이 나온 이후에는 각자가 직접 설치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인이 클릭 한 번으로 기종 상관없이 다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나눌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알페온 어플이 우리 핸드폰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자, 이러한 시장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개척해 나갈 겁니다. 피부 노화, 다이어트, 모발, 두뇌 향상, 건강보조식품, 영적 향상, 뭐 이러한 시장들. 자, 어떻게 보면은 유통, 즉 방판, 뭐 MLM 방식으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저 모든 유통은 이 시장이 거의 다 하죠. 네. 피부 노화, 다이어트, 모발 시장, 두뇌 향상, 건강보조식품. 자, 이 시장을 전체다가 우리 알평원이 다 담아낸다.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죠? 자, 건강보조식품. 여기에 건강보조식품 시장 또한 역사는 100년이 넘죠. 약 100년 전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를 누군가는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뽑아내어서 통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100년 전에 그 당시 때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였겠죠. 이제 요거 매달만 먹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다.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현재 이 시장으로 다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 영양소를 쪼개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가 있더라. 그걸 이제 어플로 담아냈다. 안 믿어지죠.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이 시장으로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재작년 기사가 약 3년 전으로 기억나는데 3년 전에 이미 그러한 기사들이 인터넷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영양소는 모든 영양소는 사이버 영양소로 다 대체될 것이다. 근데 이 사이버 영양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라는 얘기겠죠. 자, 이제 알표온이 그 시장을 전 세계 최초로 시작을 해 나갑니다. 자, 건강 150세를 위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자, 생체 게임명 퀀텀 스마트. 자, 살아있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대상은 누구나 다 나이 불문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현대인이라면은 살아있다면은 전부 다 핸드폰에다가 이 어플을 설치해야만 될 겁니다. 자, 우리 핸드폰은 거의 옷과 같은 형태죠. 지금 내 몸과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밖을 나올 때 지갑을 가끔 가다가 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집으로 잘 안 되돌아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핸드폰을 두고 왔을 때는 꼭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핸드폰은 나와 항상 내 호주머니 포켓이 항상 당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내가 나 스스로 내 몸을 돌볼 수 있다. 건강 150세를 위한 게임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자, 똑똑한 음성 인식에 따라서 인간의 몸을 분석해내고요. 가층 사운드톤과 전자기 주파수를 사용하여 몸의 균형을 맞춰드립니다. 최적의 균형 세선의 성공을 비교하고 성공적인 회복률을 제공한다. 자, 머리 부위에서는 헤드셋, 그리고 손목 부위에 우리가 착용하는 하니스 형태. 자, 요거는 별매인데요. 손목 부위에 착용하고 있는 하니스 형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가격이 별도로 측정되어 있는데 30달러. 즉 3만 뭐 한 1, 2천 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앱이 나오면은 등장하게 되면은 점점 편리하게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선이 없는 블루투스 형태로 아마 만들어지면은 물론 거기에 대한 가격은 조금 더 추가될 수가 있겠죠. 블루투스 형태로 나온다면은 아예 내 손목에 차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찾는지 안 찾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내 핸드폰과 블루투스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언제 어느 때 선없이 그냥 핸드폰만 열어가지고 내 몸을 분석해내고 내 몸의 회복률을 제공받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 제품이 자, 핸드폰 앱을 열게 되면은 이러한 장면이 내 핸드폰에 구동될 겁니다. 자, 주요 15가지 생체 균형 모듈 표시가 되는데요. 자, 숫자가 650 이상을 가리키면은 이상 정상의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이렇게 붉은 신호가 들어왔죠. 가장 수치가 높은 것 3개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렇게 경락을 보시면은 571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걸 먼저 알려드리고, 자, 이걸 회복을 시켜드리고, 또다시 경락을 또 회복을 하면 되죠. 자, 회복을 하는 방법은, 여기 밸런스 RX 요 방 있죠. 여기다가 드래그 한다 그러죠. 꾹 눌러가지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요 공간에 꾹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만약에 멀리 있는 것 같으면은, 넣기 힘들면 옆으로 당겨도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손을 딱 대면은 자동으로 당겨져요. 자, 그리고 시간 설정. 자, 여기에 시간 설정을 하시고, 요 버튼. 자, 요거는 우리 플레이 버튼하고 같은 모양을 나타내죠. 콕 눌러버리면은, 그냥 이미 나를 분석을 했겠죠. 네. 자, 대략 한 300년 전부터 그 어떠한 그 파동, 고유 주파수에 논란이 시작되면서 약 한 100년 전부터는 인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최적의 주파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심적, 영적인 모든 걸 연구하면서 데이터로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퀀텀 빅데이터라는 거죠. 내 인체에 갖추어져야 될 그러한 파동을 이미 분석을 해가지고 이 알페온 앱에 담겨져 있는데 내 몸을 맞추어 보니까 어디에서 어떤 이상한 신호가 흐르더라는 거는 다 이미 나타나는 거죠. 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넣으면은 여기에서 나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어줍니다. 에너지 균형을 맞추어 보니까 놀랍게도 내가 가지고 있던 증상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더라는 거죠. 물론 저에게 일어나는 저만 알고 있는 증상이 대략 한 달여 만에 없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저희 집 사람도 없어지기 시작했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떤 분들이 체험 사례를 조금 얘기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체험 사례집을 따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체험 사례는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뭐, 카톡으로 문자, 이런 걸로 기계적인 그 어떤 그보다 자필로 쓰는 게 좋죠.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본인이 자필로 써가지고 나는 이러한 효능 효과를 보았다. 근데 그 짓은 절대 안 되겠죠. 만약에 어떤 중증 환자가 회복이 되었다면은 그 의사소견서가 첨부돼야 되겠죠. 진단서. 자, 그런데 이 어플을 사용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또 어떤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진단서가 아마 첨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진실된 체험 사례가 되겠죠. 자, 자필로 썼는 그런 체험 사례들을 할까. 자, 그리고 이제 체험 사례는 간접 체험 사례보다 직접적으로 어떤 체험이 일어나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아마 들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근데 요렇게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 보면은 자, 아우라, 그리고 신체 기관, 뭐, 신체 시스템, 차크라, 감정,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자, 이제, 신체 기관 시스템에서도 12개의 신체 기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죠. 순환, 소화, 내분비, 면역, 피부, 임파, 근육, 신경, 신식기, 호흡기, 근골, 비뇨기.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딱 쭉 넣어가지고, 그냥, 시간 설정 16분이나 뭐 내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고 플레이 버튼. 자, 사용하기 너무나 간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차크라. 자, 차크라는 고대 인도 치유의학으로 우리의 몸의 꼬리부터 척추를 지나 머리끝 정수리를 따라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센터로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에너지 집합 포인트라. 자, 차크라 이론은 신체와 마음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죠. 네. 차크라. 자, 감정 요소. 우리의 감정까지도 회복시킬 수가 있다. 여기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 어쩌면 뉴스를, 듣기에도 조차 참 불편할 정도로 참 그러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감정까지도 우리는 회복을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즉,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내 심적, 영적, 영양 상태까지 모든 것을 다 분석을 하고 회복률을 제공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9개의 감정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리고 부상. 때로는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상도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정신적 부상도 있을 것이고요. 뭐 육체적 부상도 있을 것이고. 근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상들이 내 몸은 기억하고 있으면서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트라우마가 무엇일까?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도 잘 알 수가 없죠. 원인 모를 질병이죠. 지금 현재 병명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원인 모를 질병들이 대략 한 3,500종이 넘어간다 그래요. 뭐, 뭔 혈이겠죠. 원인 모를 질병. 저도 이제, 뭐,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지럼증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뭐, 한 10년 전쯤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증상들이 계속해서 오래 가요. 한 6개월 정도 아마 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또 원인을 찾을 수가 이제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눈 뜨면 어지러워요. 아침에 어지러워요. 뭐 점심 먹고 어지러워요. 안 그러면 뭐 저녁 먹고 난 뒤에 어지러워. 계속적으로 이런 문진을 해가지고 뭐 이제 약은 처방 받아서 왔는데 뭐 이렇다 할 병명이 안 나오니까. 근데 굉장히 오래 가는데 원인이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체의학이나 뭐 이러한 식품 쪽에 많이 의존하면서 지금은 정상적인, 제가 볼 때는 제 몸이 이제 정상적인 몸이라 이렇게 보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글쎄요. 알 수가 없죠. 예. 그냥
내 안에 어떠한 에너지 질서가 무너져서 나타나는 아마 증상들이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자, 경락. 경락은 인체 내에 그 어떤 기혈이 흐르는 통로죠. 이 경락만 잘 다스려도 몸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경락 한번 받으려면 비용이 상당하죠. 그런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달 아무리 많이 해서도 $30밖에 안 됩니다. 월 3만 원.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전체를 다 내 몸을 회복하는데. 네. 자, 영양학. 내 몸에 어떠한 영양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어떠한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는가를 분석해서 네, 정상적인 그러한 균형을 맞춰 드립니다. 19개의 영양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 공포증. 자, 이러한 심리적 공포도 계속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은 육체적으로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심적인 부분도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다. 자, 위험 요소. 24개의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신호가 나타내는 것을 빠르게 계속 밸런스 방에다 넣고 회복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내 몸은 최적의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현대의학을 뭐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좀 기계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한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뭐 만성질환 시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거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심장, 뭐 중풍, 알레르기 등등. 자, 이러한 질환들은 어쩌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근데 약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부작용이 반드시 있죠. 약의 부작용. 약이 만약에 부작용이 없다면은 애당초 분류될 때 식품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죠? 근데 부작용이 반드시 따른다, 약은. 그렇기 때문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밖에 우리가 처방을 못합니다. 약은 약사가 조제하고 그에 대한 처방은 또 의사분이 하죠. 네. 자, 근데 원인요법이 아니고 그 대중요법, 현대요법을 사용하다 보니 질병은 호전이 잘 안 되더라. 더 어떻게 보면은 심해지더라. 너무 현대약은 전문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즉, 눈이 나쁘면은 안과를 가야 되고, 속이 아프면 내과를 가야 되고, 뭐, 심장이 아프면 흉부 외과를 가야 되고, 뼈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너무, 어, 전문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이 나빠서, 뭐, 안과를 갔는데, 이 눈이 나빠지게 되는 원인은 한두 개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간에서 이상한 뭐 무리가 와가지고 눈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원인은 잘 보지 않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실제로 그런다 그래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 위장약을 몇 년을 먹고 있는데 뭐 먼저 만성 위장이죠. 뭐 위장염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 뭐 심장을 좋게 만들어 보니까 위장병이 나서 버리더라. 뭐 엉뚱한 데서 결과 원인인가 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여러 가지 많이들 봐요. 그냥. 예. 근데 이 통합의학에서는 육체와 마음과 에너지를 연결고리로, 즉 하나로 본다 그래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하나로 보지 않더라. 각각으로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 또 한 가지 예를 들 건데요. 우리가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고 바게스에다가 물을 받고 있는데 물이 넘쳤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걸레로 넘쳐진 물을 바닥을 계속 닦으면은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만은 물은 계속 넘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수밖에 없는데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계속적으로 걸레질만 해가지고 넘쳐나는 물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걸레질을 하다가 이제 걸레질 할 힘마저 떨어져 버리면은 그냥 그러니까 나에게 가진 면역 체계마저도 무너져 버릴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나쁜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치유 사례를 좀 본다면요, 병원에서 포기한 어떤 그 중증 환자들은 환자들이 현대의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치유 사례들은 상당히 많죠. 예. 자연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많은 분들. 예. 지금 현재는 뭐 어쨌든 항생제의 남용입니다. 그죠? 뭐 심각하다 할 정도로 뭐 새로운 전염병 시대 수술의 남용으로 심각한 부작용, 뭐 약의 독성으로 뭐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지금 상실되고 있다. 기타 등등. 우리 CT 촬영을 뭐 한번 한다 그래도 CT에서 나오는 그 피폭선양, 사람이 받는 방사선양은 유방암 검사할 때 우리 받는 X선의 약 100배가 넘는다 그럽니다. MRI 또한 강력한 자기장으로 인한 또 다른 심각한 부작용. 자, 근데 이제 보안통합의학이 이렇게 이제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현대의학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이 커다란 문제점들이 이제 명백히 나타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각국의 이러한 보안 대체 의학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금 유럽의 그 독일에서만 해도 환자가 오면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지 아니면은 이러한 대체의학, 보안통합의학으로 치료할지는 그 선택은 오로지 환자가 한다고 해요. 그 환자가 선택을 하면 나는 대체의학으로 하겠다 하면은 의사분은 의료진은 그 환자의 선택에 맞추어서 모든 치료 방식의 어떤 방법을 거기에 맞춰서 접근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러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대략 한 38개국의 OECD 국가 가입 중에서 이에 관련된 의료법 규정 하나 없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뿐일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건 이러한 통합의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양자의학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서 많은 분들의 어떤 희망이 등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우리 알페온 가족들은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지금 사랑과 열정으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알페온 가족분들에게 정말 그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신성기약,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식의 한 형태. 네. 몸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빈 공간이다. 그 빈 공간의 에너지 질서. 자, 민감성, 22개의 민감성. 솔페지오톤. 자, 음계가 가지고 주는 그런 기적 같은 네, 고유 주파수. 네. 528Hz는 DNA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주파수다. 이 뭐 전부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들이죠. 자, 척추 에너지. 우리 척추신경과 모든 신체 내부 기관들은 전부 다 연결고리를 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척추신경에서 나타내는 이러한 신호들이 과연 뭘까? 그러면 요 물음표를 지금 요 동그라미가 쳐지고 있죠. 요 물음표를 클릭을 해보게 되시면은 거기에 대한 그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신호를 주는데 내가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한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다면은 아마 이러한 질병 쪽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너무나 쉽죠. 이렇게 해서 밸런스 방으로 이렇게 넣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영적 보호까지 18개의 독소 스트레스 항목을 되어 있고요. 자, 뇌파 활동이지, 뇌파 활동. 네. 뇌 활동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뇌파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뭐 이렇게 나오는데 뇌파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열어준다. 즉 마음이 열리면 육체가 열린다. 근데 이 뇌파가 또 뇌파 연구로 해가지고 그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 있잖아요. 전동 휠체어. 장애인이 말 못하는 장애인들이 생각만으로 휠체어 속도와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최첨단 기술의 연구에도 이 뇌파가 들어가는 거죠. 이 뇌파를 분석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생각만으로 휠체어 방향을 좌우로 우로 빠르게 늦게 자 그렇게 한다는. 자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은 과학적으로 전부 다 증명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제 만약 깨어있는 사람에게 잠을 자지 않는 사람에게 평균보다 이 델타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면은 뇌 피질 주위에 종양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를 분석하면서 또 회복을 충분히 이 어플을 통해서 회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뇌파에는 헤드셋이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그 도구인데요. 헤드셋 연결 비교. 자, 1분 교정했는데 15% 성공률.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양자, 즉, 처음에 시작할 때 파동. 양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작용을 한다. 이를 두고 양자 얽힘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과학으로는 빛보다 더 빠른 거는 없다. 근데 양자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양자 얽힘 현상은 만약에 빛의 속도로 본다면은 1초만 지나도 지구 7바퀴 반이 벗어나 있는 거리인데 1년과 광년 그러면은 1광년이잖아요. 그 속도로 1년 동안을 달리면 그 거리는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억만 광년 그려버리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몇백억만 년 광년이 떨어져 있어도 양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자, 이렇게 봅니다. 아마 종교가 있다면 그게 창조주와 소통하는 방법은 오로지 파동으로서 양자로서 소통. 그게 나의 생각. 뭐 종교가 있다면 그게 기도겠죠.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상호작용을 한다. 양자 얽힘 현상.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이 1964년 존 스튜어트 벨, 아일랜드 물리학자죠. 자, 양자 얽힘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는 표준 물리학의 국수성에 위배된다.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유는 물리학적 연구가 아니고 철학적인 연구다. 즉 달리 말하면 이거는 사이비 과학이다. 샤머니즘이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죠? 주술이다 이거. 뭐 이러한 이유들이겠죠. 그런데 2015년도 10월 달에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서 양자 얽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가 있었죠. 이 실험은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 카블리 나노대학 연구소에서 이루어졌죠. 카블리 나노 과학 연구소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나노과학 연구소죠. 뭐 카블리 물리학상이 노벨 물리학상을 앞으로 보다 더 군있는 그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자, 물리학자 로날드 헨슨. 자, 이분이 이걸 연구하면서 또 양자 컴퓨터 쪽에 또 한약을 지금 꺾고 있죠. 자, 스페인, 영국의 학자들과 영국의 학자들이 같이 또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자, 물리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양자역학 실험이 실제로 가능함을 증명했다는 점에 찬사를 보냈고요. 과학저널 사이언스지는 이 실험을 2015년도 최고의 과학적 성과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중첩, 양자 얽힘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양자 중첩은 빛과 물질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장 같지만은 양자역학에서는 기본적인 사실에 해당한다. 중첩이란 A와 B가 둘 다 존재한다. 둘 다 가능한 상태. A와 B가 섞여져 있는 상태 또한 가능한 상태.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현재 이렇게 여기 이 공간에 앉아서 지금 줌으로 우리 알편을 얘기하고 있는 이 동시에 내가 현재 어떤 분식점에 가서 지금 떡볶이를 먹고 있다. 동시에 할 수는 절대적으로 없는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주의 시작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나라는 인간들의 궁금증, 자, 이걸 연구하면서 우주는 한 줄기 빛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빅뱅 이론이잖아요. 우주 대폭발. 자, 과학적으로 보면 우주 대폭발, 한 줄기 빛으로 시작되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자, 이게 빅뱅 이론이 뭐 현대에서 말하는 빅뱅 이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빛이 파동인가 입자인가? 이거 연구 끝에 결국 실험적으로 나왔는 게 입자도 되고 파동으로도 된다. 자,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죠? 입자도 되고 파동으로 된다. 입자는 지금 우리죠. 뭐 여기 모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들이 다 입자죠. 물질이죠. 근데 이 물질 또한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볼 수 입자도 될 수가 있다. 그럼 중첩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양자과학이 더 발달되면은 그 뭐 확실한 실험으로 나오겠죠. 떨어져 있어도 영향을 준다. 양자 얽힘. 두 개가 함께 할 수도 있다. 양자 중첩. 자, 이 이론으로 만든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 지금 우리나라 그 대전에 한국표준과학연구소 또 있고 한국기술연구소도 있죠. 지금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지하에 이 양자 컴퓨터 두 대가 지금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그 컴퓨터 이름은 샹들리에라는 그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 영하 약 270도에서 그 실험자의 어떤 그 파동 중첩이 양자 얽힘 현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영하 약 270도에서 지금 연구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자, 일반 컴퓨터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슈퍼컴퓨터라도 0과 1밖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컴퓨터의 비트는 오로지 0과 1. 그래서 컴퓨터에서 최고라는 코인은 우리 비트코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비트는 0과 1밖에 나타낼 수 없는데 양자 컴퓨터는 0도 1도 섞어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개의 길이 10km 되는 10km 되는 길이 약 1억 개의 길이 엉켜져 있는데 나가는 출입구로 통로로 이어지는 길은 그 중에서 하나밖에 없다. 여기에서 통로를 찾아라. 그 미로겠죠. 이걸 컴퓨터에다가 이 풀어라 맡기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1억 개의 길을 한 개의 길이 10km 되는 1억 개의 길이 엉켜져 있는 길을 다 가봐야 될 겁니다. 물론 한 개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컴퓨터 성능은 달라지겠죠. 뭐 하나에 가는데 1000분의 1초 만에 10km 길을 갔다 올 수 있다. 뭐 슈퍼컴퓨터는 10만 분의 1에 1만에 갔다 올 수 있다. 뭐 예를 들자면은 10만 분의 1초를 만에 10km 되는 길을 통과해서 온다 그래도 1억 개를 다 가려면은 1000초가 걸리거든요. 약 16분이 넘어가는 속도인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은 양자 중첩 상태로 그걸 간다면은 그냥 10억 개의 길을 동시에 한 번에 다 가버린다는 거죠. 그럼 10만 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다 가는데 빛이 비치면은 전 우주가 다 빛이 한 방 쫙 들어오듯이 10억 개든 100억 개든 1000억 개든 그냥 한꺼번에 쫙 다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전 우주의 암호를 다 풀어버릴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마무지한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런데 자, 이러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양자의학이 아니죠. 양자과학이죠. 그런데 이러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려고 지금 몰입하고 있는 연구인들이 양자는 모든 답을 알고 있다. 자, 인간이 다만 모를 뿐이다. 지난 100년간 양자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 지난 100년 아니죠. 이 우주가 탄생되고부터 양자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겠죠. 다만 인간이 모를 뿐인데 자, 양자가 밝혀지면은 인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의 원인이 다 밝혀져 버릴 수가 있다. 그 코드가 다 밝혀져 버린다는 거죠. 질병을 고치거나 사람을 저 안드로메다 먼 우주로까지 보내버리거나 그 순간이동 뭐 이런 뜻이겠죠. 다 이루어져 버릴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체의 질병의 비밀이 다 원인이 다 밝혀져 버릴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양자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의 세계는 그야말로 신비로울 뿐 아니고 어마어마
그 인간이 도저히 다 밝혀낼 수도 없을 정도로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케팅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케팅 설명 전에 저기 이제 우리 윌리엄 넬슨과의 계약서, 자, 일부를 또 공개드리는데 이 기술이 넬슨 기술이 맞느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닥 윌리엄 넬슨, 자, 이렇게 사인이 있고 요 직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자, 요걸 일부 이제 번역을 좀 해보시면은 양자 바이오 피드백의 미래 기술입니다. 이것은 윌리엄 박사로 대표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마더 컴퍼니의 협약입니다. 자, 본 계약에 관할 건은 유럽법 1차 및 2차 국제법에 따릅니다. 모든 분쟁은 유럽법에 따라 부다페스트의 법원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예, 스마트폰 프로그램이고 QNC는 이러한 기기에 QX15D 승인 소프트웨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라이센스 사용마다 OX, QX, LTD가 지급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네. 자, 보실까요? 자, 이분이 이제 퀀텀 네이처의 우리 이승용 박사님. 자, 우리 알페온과의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모든 기술은 넬슨 퀀텀 연구소에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프로모션 달성했는 분들 핸드폰에 그 어플이 약간 이렇게 뭐 한 며칠 늦어졌는 것도 넬슨 쪽에 그 어떤 그 코드 기술 제공된 그 시리얼 넘버가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조금 늦어졌는데 오늘 이제 다 나가죠. 어저께 거의 다 나가셨고. 자, 그렇게 모든 기술은 넬슨 퀀텀 연구소. 그럼 우리 헤드셋과 하니스는 어디서 제작하는가? 예, 퀀텀 네이처에서 제작합니다. 그럼 모든 유통은 누가 하는가? 알페온에서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포함, 일단 모든. 네. 자, 근데 우리 시작할 당시 때, 자, 이러한 기술들이 KBS 그 다큐멘터리로 3부작으로 우리가 방영될 예정이었는데, 그 중단됐다, 뭐 무산됐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발췌했습니다. 자, 오래전 얘기죠. KBS 암방영 중단으로 본 뭐 공영방송의 역할과 시민들의 알 권리. 자, 이렇게 주요 내용만 헤드라인만 이렇게 볼게요. 네. 암 정복 어디까지 가능할까? 파동의학 등 첨단 분야 현장 취재, 시행심의전. 이게 우리 퀀텀 그 윌리엄 넬슨 퀀텀 연구소에서 그 기술 제공을 받아서 그 같이 협약을 한 퀀텀 네이처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우리 지금 헤드셋과 하니스를 지금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있죠. 예. 자,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금증후 방영 결정,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자, KBS 의학 다큐 암정복 방영 취소, 의사협회 요구에 따라 방영이 취소됐다는 그런 내용들. 예, 암치료법 다큐 의학계 반발로 방영 보류.